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이제 생명 시스템이 뭔지는 알았어, 그지? 생명 시스템이 뭔지는 알았어.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화학 반응. 자, 뭔가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바뀌는 거야, 그지? 뭔가 바뀌는 건데, 자, 무엇이 바뀌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크게 반응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 반응, 하나는 화학 반응.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에 대해서 볼 거야. 선생님, 화학 반응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참, 그죠?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 막 배웠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철이 녹이 쓴다라던가, 뭐, 사과를 공기 중에 놔뒀더니 뭐, 색이 변한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화학 반응이고, 뭐, 물리 반응은 뭐, 유리잔이 깨진다, 뭐, 이런 게 물리 반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둘 다 변하는 것 같아. 근데 엄연하게 뭔가 물리 반응과 화학 반응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화학 반응은 뭐가 바뀌는 거냐면, 얘들아, 물질이 바뀌는 거야. 물질이 변화하는 것이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배운 것 중에 화학 반응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바로 무엇이냐? 바로바로 무엇이냐? 광합 성을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광합성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명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요. 자, 광합성은 어떻게 일어나니? 빛으로요. 그렇지. 빛으로 일어나죠. 근데 빛만 있으면은 뭔가 광합성이 다 일어나나? 아니에요. 우리가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뭐가 반응을 해야지?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면 뭐가랑 뭐가 되냐면 포도당이랑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봐봐. 우리가 화학 반응을 쓸 때는 자, 요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화살표 왼쪽에다가 표현하는 거, 화살표 왼쪽에 표현하는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응물이라고 해. 리액턴트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화살표의 오른쪽에 우리 나오는 거를 우리는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데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요것도 화학 반응식이야. 요것도 화학 반응식이야. 이것도 화학 반응식인데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반응물, 오른쪽에 생성물을 쓰는데 자, 반응물 한번 봅시다. 광합성에서의 반응물은 뭐랑 뭐가 반응물인가요?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물이고요.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생성물을 쓴다 그랬어요. 생성 물질은 뭔가요? 그렇죠. 포도당이랑 산소. 얘들아, 반응물과 생성물 한번 구별해봤네? 구별해보니까 어때? 그렇지. 물질이 다르지, 그지?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랑 물이라는 물질은 생성물에 있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 라고 한번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쌤이 나중에 화학 반응이 뭐야, 얘들아? 라고 하면은, 물질이 바뀌는 거요? 라고 하면은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단원명을 한번 쭉 봤고요. 한번 뒤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생체 촉매라는 요 부분입니다. 요 한 페이지, 몇 페이지야? 149페이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죠? 149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잘 한번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또 선생님이 또 예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교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생명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끊임없이 에너지가 공급되고 구성물질이 합성되어야 한다. 그렇겠죠, 그죠? 그렇겠죠? 우리 몸에는 뭐 어떤 물질들이 필요해요? 뭐 호르몬도 필요하고 신경 전달 물질도 필요하고 뼈도 필요하고 혈액도 필요하고 다양한 물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화학 반응을 통해서 합성을 할 거야. 우리 생체 내에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럴까? 미안해요.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물질 대사라고 한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한다.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 바깥에서 받아들인 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고 몸의 구성 물질을 합성한다. 따라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 그렇겠죠? 생명 시스템에 정말로 이것들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지? 그 만드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호흡을 통해서 얻은 산소, 또는 여러분들이 오늘 급식에서 맛있게 먹은 치즈 돈가스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 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자, 물질 대사는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렇지. 얘들아, 물질 대사, 생체 내에서, 생명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화학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랑 조금 다른 환경이다라는 거야.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든 걸 한번 볼까요? 포도당이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얘들아, 연소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잘 알아, 너 얘들아. 연소하는 게 뭐예요 하면은 뭐 불타는 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연소하는 거는 산소와 반응하는 거예요. 산소와 반응하는 걸 우리는 연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과학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불이 붙을 수도 없어요. 불 붙는 거 세 가지 요소 여러분들 알고 있나? 뭐 발화점 이상의 온도, 뭐 탈물질, 그 다음에 산소, 이 세 개가 우리가 불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 그래서 얘들아, 그 불 끌 때 어떻게 꺼? 물을 부어가지고 발화점보다 낮은 온도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죠. 막 이불 같은 거나 아니면 옷으로 막 덮어버리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다? 그렇지. 이제 더 이상 산소를 차단시켜서 우리가 불이 붙지 않게, 더 이상의 산소와 반응하는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거든. 연소는 산소와 반응하는 거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다.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때 포도당은 400도씨의 높은 온도에서 산소와 격렬히 반응하며 순간적으로 열과 빛을 낸다. 열과 빛을 낸다. 얘들아, 쌤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 화학 반응은 물질이 변화하면서 뭐도 있냐면 에너지의 출입도 일어나요. 에너지의 출입.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쌤이 여기다 쓰는데 에너지가 높은 데에서 에너지가 낮은 물질로 바뀐다라고 해보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높은 물질에서 에너지가 낮은 물질, 또는 에너지가 큰 물질에서 에너지가 작은 물질로 하면은, 자, 그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생기겠지. 맞아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에너지가 낮은 물질,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물질을 하면 에너지에 차이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그 에너지 차이가 뭘로 나타나냐면 열이랑 빛으로 나타낼 수 있어. 열 또는 빛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하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 방출해야 될까? 그렇지, 방출해야 되겠지. 에너지가 내가 처음에 에너지가 100이었어. 근데 에너지가 낮은 물질, 에너지가 30 정도 되는 생성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 차이가 얼마만큼 나요? 그렇지, 70만큼 나지. 이 70만큼의 에너지가 뭘로 나온다고? 열 또는 빛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하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나와서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알아두도록 하자. 그러면 한번 봐봐. 포도당이라는 게 400도씨의 높은 온도에서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자, 뭐랑 뭐를 낸대요? 열과 빛을 낸대. 그러니까 이 열과 빛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렇지. 포도당이랑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와 물. 얘네들 간의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열과 빛으로 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나는 거야? 아주 짧은 순간에 확 나버린다고. 근데 생명체 안에서 분해되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될 때는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한다. 얘들아, 똑같이 포도당이라는 거를 산소를 통해 연소시켜가지고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는 생체 내에서 이용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포도당 먹잖아. 밥 맛있게 먹잖아. 그지? 밥 먹으면 포도당 나오지. 그지? 소화돼가지고 결국 포도당이 생기잖아. 그 포도당이 우리가 에너지를 낸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랑 물이라는 것으로 에너지를 내는데, 그때 나오는 그 에너지로 우리는 생명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어. 근데 그 에너지가 아주 한꺼번에 갑자기 빠른 속도로 확 하고 나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죠? 안 되겠지. 순간적으로 많은 열과 빛을 내는 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면 여러분들 장기나 이런 거에 손상을 받을 거 아니야. 400도씨에서 포도당이 막 활활 타는 이런 상황이 내 몸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반응을 일어날 수 있게 하는데 서서히 방출이 되게 에너지가 서서히 방출되게 하는데 자, 계속 읽어볼게. 이와 같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은 화학 반응이라도 물질 대사는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가 달라져서 뭐가 달라진대? 경로가 달라져서 화학 반응이 낮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방법이 다르다는 거야.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내는데 이것이 400도씨에서 높은 온도에서 하는 거랑 내 생체 내에서 나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환경이 다르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봅시다. 이것은 대부분의 물질 대사에서 생체 촉매가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생체 촉매를 우리는 효소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것까지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 근데 화학 반응이 높은 온도에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낮은 온도에서 포도당을 연소시켜야 돼. 그럼 잘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치? 뭔가 잘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반응이 너무너무 느릴 것 같단 말이야. 그럼 반응이 너무너무 느리니까 왜? 400도씨 환경에서는 갑자기 에너지를 확 낼 수 있는 환경이지만 아주 낮은 온도야. 400도씨에 비해서 35도씨의 우리 몸의 환경은. 이 환경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하는 방법,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반응하는 메커니즘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메커니즘을 바꾸는 애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생체 촉매,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효소. 효소가 우리가 이 낮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는 반응물이 아니야, 얘들아. 얘는 반응물이 아니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얘기했어? 반응물에서 뭐가 되는 거? 그렇지. 생성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반응물은 다른 물질로 바뀌어야 돼. 근데 촉매는 반응하기 전과 후에 물질이 바뀌지가 않아요. 촉매는 반응했을 때 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촉매를 반응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촉매가 반응물이랑 결합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촉매를 반응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촉매라는 건 뭐라고? 화학 반응의 방법, 메커니즘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꿔주는지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반응을 일으킬 때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얘들아, 요 밑에 있는 그림 보면서 쌤이랑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똑같은 반응이에요. 똑같은 반응인데 자, 반응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생성물이 있네요. 여기도 반응물이 있고 여기도 생성물이 있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지금 어때? 그렇지. 효소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전부 다 반응물과 생성물은 똑같지. 즉 반응물에서의 에너지 합과 생성물에서의 에너지 합은 어때요? 같아.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 에너지 차이,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 자, 여기에서도 얘랑 얘의 에너지 차이. 얘들아, 이 에너지 차이는 그 효소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왜? 반응물이랑 생성물이 같으니까. 반응물이랑 생성물이 같으면 얘들아 에너지의 차이는 똑같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달라져. 선생님, 활성화 에너지가 뭔가요? 그렇지,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자, 반응을 할 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다. 이 중간에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야. 중간에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돼. 쌤이 요거 1반이랑 2반에서 설명했는데 얘들아 요거를 조금 화학적인 느낌으로 살펴보면 요런 느낌이야. 분필이 이렇게 있었는데 분필에다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분필이 뚝 하고 이렇게 부러질 거야. 아이고, 그림이 좀 허접하긴 한데 분필이 이렇게 부러질 거야. 근데 얘들아, 분필이 가만히 있다가 분필이 갑자기 뚝 하고 이렇게 부러지지는 않겠지, 그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 중간에 잠깐 분필이 조금 말도 안 되지만 이 딱딱한 분필이 잠깐 요런 식으로 아치형을 그리는 약간 요런 형태를 가지겠지. 요 형태를 거치다가 어느 순간 뚝 부러질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요 상태 한번 볼래? 선생님, 이런 상태가 존재하기는 할까요? 이 상태 되게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렇지. 그 이상해 보인다라는 그 얘기가 뭐냐면 에너지가 높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 저 이런 상황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얘들아, 가만히 있던 분필이 그냥 두 동강으로 뚝 하고 뚫어 부서지진 않을 거 아니야. 요 단계를 거칠 거 아니야.
요 단계가 얘들아 마치 이쪽에 있는 이런 단계야. 한마디로 반응물이 부러지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딱딱한 문필이 부러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이런 불안정한 상태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요 얘기가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랑 똑같은 얘기야. 얘가 요렇게 갔다가 어느 순간 에너지가 조금 높아져야 되는 게 있어.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에너지가 부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는 분필을 요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에너지가 들어갔다가 뚝 하고 부러지면서 슉 에너지가 다시 낮아지게 되겠지. 우리가 반응을 시작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요 상태를 우리가 전이 상태라고 하는데 적을 필요도 없어. 나중에 화학2 배울 때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해보자. 화학2 3단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건 선생님이랑 나중에 화학하게 되면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하튼 간에 쌤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가 있으면 반응이 아예 시작도 안 일어나는 거야. 시작도 안 돼.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큰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얘들아 효소가 없을 때랑 있을 때 보니까 어때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가? 그렇지. 효소가 있어지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졌죠. 그죠? 근데 얘들아 반응열은 어때요? 반응열은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왜? 반응물이랑 생성물이 같으니까 효소가 있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효소는 그렇지 활성화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촉매라는 것은 그러니까 효소는 촉매인데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줄 수도 있고 낮춰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체 촉매인 이 효소라는 거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요. 자,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주면 반응이 어때요? 좀 더 쉽게 갈 수 있겠지, 그지? 반응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랑 같으냐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된다? 빨라지는 거야. 반응 속도는 빨라지는 거야.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반응 속도는 반대로 느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우리가 효소를 통해서 생체 내에 있는 생체 촉매인 효소는 뭐를 한다? 화학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빠르게 해준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게 끝인데? 이게 끝이네?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자, 1번 한번 보자. 확인 문제 1번. 여기 봅시다.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생체 촉매를 뭐라고 합니까? 효소요, 효소. 효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얘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자, 활성화 에너지를 바꿔주는 우리 생체 효소, 우리 뭐라고, 생체 촉매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지, 효소라고 얘기한다. 얘는 반응물이다? 반응물은 아니야. 반응물은 아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설명하는 건 금방 끝내는 것 같네요.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통합과학 1차 지필 생명과학 파트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원하는 결과, 좋은 결과 얻어가지고 과학에 대한 자신감 뿜뿜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알겠죠? 시험 잘 보고 우리 다음에 봅시다. 안녕.